전 세계 금융시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천조국 주가지수로 대동단결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면 주식보다는 채권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전 세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미국 시장만을 놓고 봐도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근데 우리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는 친숙하지만 미국 정부채와 관련된 티빌스, 티노츠, 티본즈, 팁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심지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태초부터 채권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액 자산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거액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들은 원금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 컨셉이었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한 주가의 경우는 비교적 근래에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채권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노관심 모드였으며 고정된 쥐꼬리만한 금리를 주는 상품 따위로는 인생 역전이 불가능했기에 더더욱 관심을 줄 유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시장을 모르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뭐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투자자 시각에서 보면 마치 영어를 모르고 한글로만 구글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즉 엄청난 투자 기회를 아예 접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채권이 뭘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본드라는 말이 떠오를 텐데요. 본드는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잘 쓰지 않으며 사실 채권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Rates are fixed income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는 안 돼도 단어 암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기에 Rates는 금리, 이자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Fixed income은 고정된 수입, 고쳐진 소득?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와닿지 않은 용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과 반대되는 안전하고 이자 따박따박 주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채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 Fixed income이 보다 명확한 용어에 가깝습니다. 즉 주식이 미래의 주가가 요동침에 따라 나의 투자 수익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달리 채권은 사전에 내가 받을 투자 수익을 돈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 고정, 즉 픽스시키는 겁니다. 채권 금리를 서로 3%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경제가 화랑이라서 주가지수가 10%, 20% 날아가든 말든 이자 좀 더 달라는 소리 못하고 그냥 사전에 약속한 3% 이자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이 미국 채권 투자의 적기입니까? 만약 조만간 미국 패드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인하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선다면 현재가 최적 타임이 맞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직관으로는 금리가 올라야 이자를 많이 받고 그래야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덜 받을 텐데 뭐가 좋다는 건지 솔직히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채권시장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라고 해도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시는 회계사라고 해도 유효이자율이 어떻고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떻고 뭐 그런 거는 훨씬 정교하게 구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채권 투자에 대해 책으로만 수학으로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걸 떠올려 보시면 채권은 Fixed Income입니다. 채권 금리를 내가 금리가 매우 높을 때 예를 들면 만약 IMF 시절에 20%에 30년 만기로 묶어놨다고 한다면 금리가 3% 수준으로 하락한 세상에서 정말 미치도록 아름다운 투자를 하신 게 됩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가 그때 약속한 금리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20%는 너무하니 좀 깎아주시죠. 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금리를 고정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즉 직관과 달리 채권 투자는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돈을 벌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신규로 낮은 금리만 받고 채권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한 거니까, 즉 내 상품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니깐 내가 계약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금리를 인하해 나간다면 예를 들면 총 1, 2% 현재보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이게 채권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이자 1, 2% 더 받는 거 아닌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하루에도 1, 2%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의미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년 만기 미국채에 투자하셨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3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투자 당시보다 2% 빠졌다고 하면 무려 6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는 정교한 계산은 아니며 실제 만기가 아니라 듀레이션을 곱해야 하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듀레이션이 만기와 같다고 단순 가정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듀레이션까지 알 필요 없이 다시 위에 IMF의 예로 돌아가서 그때 20% 금리로 고정한 채권이 1년 만기였다고 하면 만기 도래 이후에는 다시 시장에 낮아진 3% 수준의 채권을 사야 하는 반면 30년 만기였다면 현재까지도 20%를 따박따박 받게 되므로 30년짜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1년 만기 채권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결국 금리 변화의 만기를 곱하면 대강 그 채권의 가격 변화로 보시면 되고, 금리 하락기에는 만기가 길수록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엄청난 가격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1, 2% 이자를 더 받는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주식 투자로 1, 2년 만에 60% 성과를 달성하기 쉽나요? 채권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못지않게 위험성이 있고 적지 않은 가격 변화가 있으며, 그 말은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전환기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예상되는 채권의 가격 변화는 평상시보다는 훨씬 클 겁니다. 즉 예상이 맞아 들어간다면 엄청난 기회이고, 예상이 벗어난다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설사 금리 인하가 빨리 찾아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믿으신다면 예상이 맞을 때는 수익이 엄청난데 빗나갔을 때는 그리 손실이 크지 않은 비대칭적인 투자의 최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고 미국 경제가 5% 이상 금리 부담에서도 여전히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으신다면 채권 투자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채권 투자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ETF 투자이며, 미국 채권 전반에 투자하는 AGG나 20년 만기 이상 국채에만 투자하는 TLT 등이 있으며, 나는 좀 더 과감한 베팅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TLT를 3배 레버리지한 TMF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분명 미국 채권 투자의 최적기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국 채권 ETF를 적립식으로 담아보는 게 어떠실지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